안녕하십니까. 성선재TV의 미국 뉴욕 변호사 성선재입니다. 결국 김호중 방지법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걸리면 도망이 답?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검찰은 이틀 전 가수 김호중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빠졌습니다. 참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금 크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음주 측정 왜곡을 방지하는 음주 측정 왜곡 방지법이 발의됐는데요. 이 법은 일명 별칭으로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하는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가 실제 유효한 전략으로 확인이 되자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발의가 됐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초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 중에 다른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현장에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즉시 그냥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본인이 안 했다, 또 여러 가지 증거 조작, 거짓 진술 이런 걸 하고 17시간 이후에 나타나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17시간 이후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모두 다 밝혀지는 세상이죠.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구속영장 심사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된 바로 전날에도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억울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가수 김호중 씨에게 혐의로 죄목으로 음주운전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바로 이틀 전이죠. 네, 가수 김호중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가수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음주운전 자체는 빠졌습니다.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위험운전 치상이고 도주, 그리고 도망갔다. 도주치상, 뺑소니죠. 이것이 바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실이나 고의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과실로도 자기가 갑자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아니면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으면 바로 그 이후에 구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더 큰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범인 도피 교사 혐의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대신 가서 운전한 것처럼 자수하게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이 자수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술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음주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검사하는 경우에도 그 이후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음주를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고 운전 후 음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래서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기소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 과거에도 음주운전 후 도주했던 이들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없었던 우려가 이번에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라고 하는 공식을 활용해서요,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검찰 역시
김호중 아파트와 주점 등의 CCTV를 분석해 김호중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 씨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현재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특정인의 연예인이 됐건 또 유명 인사가 됐건 누구 이름이 들어간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유승준 방지법 그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진실 방지법, 최진실법. 네, 여러분 법안 내용, 법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신다고 해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 내용을 더 솔직히 말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의 내용을 가지고 법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명인의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법이 만들어진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호중이 스크린 골프장, 식당, 유흥업소 등 여러 곳을 돌면서 음주를 했고 사고 이후에도요 도주한 상태에서 머물렀던 호텔에서 캔맥주를 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사고 당시 음주 수치 측정은 불가능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김호중이 음주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다 이런 것을 재확인하고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이러한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제외하자 시민들은 앞으로 음주 단속에 걸릴 것 같거나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도망갔다가 17시간 이후에 자수하라 이런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방송인 이창명 씨도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두해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2심, 3심에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창명 씨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간교한 잔꾀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사태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이런 걸 놔두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느냐, 도주했을 때는 최대 형량으로 다스려야 이런 인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 형량이야 어찌됐건 작게 받을 수 있겠지만 공인으로선 영원히 끝이다. 음주 행위 후 운전을 한 증거가 있는데 수치가 없어서 음주가 아니다. 국가가 음주 회피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 먹고 운전해도 죄 없다니 김호중의 음주 무혐의에 국민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음주 단속이 보이면 편의점으로 달려가 병나발을 불어라 이런 비아냥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진 이유로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경찰이 그거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하며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을 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김호중의 거짓말의 결과 복귀는 점점 더 어려워지나 이런 예상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의 바람과는 달리 가요계 복귀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이 이른바 트바로티 김호중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김호중의 논란 이후 지상파 3사는 김호중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SBS는 김호중이 출연한 미운 우리 새끼 관련 OTT 및 홈페이지 VOD 서비스를 중지하고 일부 회차는 아예 편집을 했습니다. MBC도요 웨이브와 방송사 홈페이지 다시 보기에서 구해줘 홈즈, 안 싸우면 다행이야,
김호중이 출연한 편을 아예 통삭제했습니다. KBS 또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신상 출시 편스토랑, 설특집, 진성빅쇼 복 대한민국, 구해저 홈즈 등에서 김호중이 나오는 회차 다시 보기를 중지했습니다. 애초에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당시에 음주운전 측정을 받고 도망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합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일부 팬들은 김호중이 구속될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징역 30년 수준의 중범죄라는 그러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는 한 방송에 나와 김호중 씨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거라며 징역 3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해 박주희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지금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라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굉장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더구나 김 씨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국민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에 대한 검찰 기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음주운전은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호중 방지법까지 결국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견 있으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